1818년 발표된 메리 셸리의 대표작 소설 프랑켄슈타인에는 죽은 자를 되살리는 실험을 감행하는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등장합니다. 그 실험에서 사용된 프랑켄슈타인의 특별한 도구는 바로 전기였는데요. 소설이 출간되기 15년 전 이것을 실제로 진행해본 과학자가 이미 있었죠. 그의 이름은 지오바니 알디니,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였습니다. 지오바니 알디니는 1762년 4월 16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외삼촌인 루이지 갈바니는 개구리 해부 실험을 하던 중 스파크가 발생할 때마다 죽은 개구리의 뒷다리 근육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갈바니는 이 현상을 통해 동물의 근육과 신경 조직 자체에는 내재된 특수한 전기 요체, 즉 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동물 전기 혹은 갈바니즘이라고 명명했죠. 갈바니의 실험을 지켜보며 자란 알디니는 그러한 갈바니즘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알디니는 볼로냐 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해 물리학 학위를 받는데요. 그로부터 16년 후인 1798년 그는 루이지 갈바니의 뒤를 이어 볼로냐 대학교 실험물리학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오바니 알디니의 자유로운 연구가 시작되는데요. 지오바니 알디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갈바니즘이었죠. 갈바니즘의 발견은 루이지 갈바니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확장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설립한 것은 지오바니 알디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는 전기가 생명체의 활력 그 자체이며 생명과 죽음 사이의 비밀을 풀 열쇠 또한 전기라고 믿었는데요. 즉 전기를 이용하면 죽은 사람마저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알디니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갈바니가 했던 실험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개구리보다 훨씬 큰 동물에게 관심을 가졌는데요. 소, 말, 개, 그리고 양 등의 머리가 분리된 사체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죠. 지오바니의 실험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을 돌며 순회 공연을 하듯 군중을 모아 시연을 벌였는데요. 실험 대상이 된 사체들은 군중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죠. 갈바니는 정전기의 발생기나 미세한 금속 접촉으로 유도되는 약한 전류에 의존해 실험하였지만 알디니는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전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는 수백 쌍의 아연과 구리 원판을 쌓아 올린 대형 볼타 전지를 제작해 고전압의 전기 충격을 가했는데요. 전기에 닿은 근육은 심하게 수축되거나 얼굴 표정을 찡그리는 등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죠. 사람들은 지오바니 알디니에게 두려움에 가까운 경외를 품었습니다. 몇몇 이들은 곧 인류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며 수군거렸는데요. 지오바니 알디니는 갈바니즘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갈바니스트라는 별명을 갖게 되죠. 하지만 모두가 그의 실험에 열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계와 볼타 전지를 개발한 알렉산드로 볼타의 지지자들은 지오바니 알디니가 천박한 마술을 통해 신성한 과학과 생명의 신비를 망치려 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비판은 알디니에게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목을 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그러던 1803년 알디니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영국 왕립 외과대학에서 그를 초청해 인체 실험을 주도해달라고 제안한 것인데요. 영국은 당시 사형을 집행한 사형수의 인체를 사후 해부 혹은 실험 등으로 사용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신 중 하나를 알디니에게 인계하겠다는 것이었죠. 지오바니 알디니로서는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그에게 약속한 시신은 조지 포스터라는 사형수로 아내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이었는데요. 알디니는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신에 활력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사하거나 병사하지 않은 비자발적인 사망에 이른 건강한 신체의 시신이 마침 필요했던 참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참수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실험에 부적합했는데요. 영국은 참수형이 아닌 교수형을 집행했기에 시신의 상태 또한 상당히 온전할 것이 분명했죠. 1803년 1월 18일 조지 포스터의 사형 집행 1시간 뒤 영국 뉴게이트 교도소에서 지오바니 알디니의 가장 위대한 실험이 시작됩니다. 그는 강력한 대형 볼타 전지를 시신의 귀와 입 그리고 다양한 신경계와 근육에 연결하는데요. 수많은 군중과 언론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디니는 시신의 차례로 고압 전류를 흘려 넣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신은 곧장 격렬하게 꿈틀거렸는데요. 그러더니 점차 고개를 들어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사망한 것이 분명한 조지 포스터의 시신은 탁한 눈동자로 정면을 바라본 것에 뒤이어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움찔거리듯 턱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에 군중은 말 그대로 압도되어 버렸는데요. 차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던 그때 시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을 들더니 주먹을 꽉 쥐었는데요. 이후엔 다리를 구부렸다 피기도 하고 발로 허공을 걷어차기까지 했죠. 이 실험의 파급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는 그 당시 기록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전역의 신문사에서는 지오바니 알디니의 실험을 토대로 온갖 기사를 써내려갔는데요. 고압 전류가 가해졌을 때 시신은 마치 격노한 것처럼 주먹을 꽉 쥐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며 다리를 차고 몸을 격렬하게 뒤틀었다. 알디니가 전극 막대를 포스터의 시신에 갖다 대자 군중들은 열렬하게 환호하며 지켜보았다. 마치 그 불쌍한 남자가 다시 살아나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다. 죽음을 극복하기까지 인류는 단 한 발자국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외과의사협회 관리인 파스는 공식적인 직무로 지오바니 알디니의 실험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 포스터의 시신이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에 무척이나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높은 공식력을 가진 뉴게이트 달력의 기록에 따르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파스는 그날 밤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죠. 그만큼 알디니의 실험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중은 환호와 공포를 동시에 느끼고 정말로 갈바니즘, 즉 전류로 인간을 되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는데요. 지오바니 알디니의 위대한 실험은 대성공인 듯 보였죠. 이후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탈리아를 통치하던 오스트리아 황제로부터 철관 기사 자규를 받았으며 국가 고문관에 임명되어 명예와 부를 누립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실험은 다양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조지 포스터가 실은 무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것이죠. 그는 직접적 증거 없이 여관 직원의 증언만으로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친척과 지인들이 오히려 그의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내놓는데요. 만약 내가 죽는다면 아이들은 나와 함께 죽을 거예요. 내 비참함을 끝내야만 해요. 조지 포스터의 아내가 평소에도 이런 말을 자주 했기 때문이죠. 또 검시관이었던 조지 호지스는 시신을 검시한 결과 아내와 아이 모두에게 폭력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영국 왕실에서 지오바니 알디니에게 신선한 시신을 인계하기 위해 죄가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사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알디니는 조지 포스터는 정당한 재판을 거쳐 적합하게 사형되었다고 일축하였죠. 과학계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볼타의 지지자들은 지오바니 알디니의 실험이 인체 내부의 활력이 아닌 볼타 전지에 의한 금속 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오바니 알디니가 시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되살린 것이 아닌 그저 당연한 물리적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또 지오바니 알디니가 실험을 진행한 장소들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공개적이고 자극적인 실험을 벌인 것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실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엽기적인 쇼 혹은 단순한 서커스에 불과하기에 평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죠. 영국의 주류 학술지인 에든버러 리뷰에서는 지오바니 알디니의 실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알디니는 사망한 인간의 시체를 가지고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 실험 과정은 교훈적이기보다는 무척이나 혐오스러웠다. 그의 분별 없는 장소 선택과 군중을 몰고 다니는 태도가 과학자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신의 흉내내는 쇼맨십에 불과하다는 주장부터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종교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죠. 또 볼타 전지의 개발자인 알렉산드로 볼타는 지오바니 알디니가 주장하는 갈바니즘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가설이라고 주장하며 학술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갈바니와 그의 추종자들이 죽은 동물에서 동물 전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의 가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동물 전기가 어떻게 죽은 동물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오바니 알디니는 자신의 가설에 강한 확신을 갖고 실험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결국 1834년 1월 17일
끝내 죽음의 비밀을 밝혀내지 못한 채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죠. 공교롭게도 조지 포스터의 시신을 가지고 실험을 감행한 날짜와 딱 하루 차이가 나는 날짜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의학계의 대부로 칭송받으며 학술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모두 누렸는데요. 지오바니 알디니가 사망한 후 동물 전기 이론 자체는 알렉산드로 볼타의 금속 전기 이론에 의해 밀려났지만 후대 과학과 의학 발전에 결정적인 초석을 제공했죠. 그의 연구는 주로 전기요법 분야에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경련 유발 전기 충격 요법과 경두계 직류 자극술 등의 뇌 자극 기술은 전부 지오바니 알디니의 초기 가설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또 동물 전기라는 개념을 통해 신경 전도와 근육 수축에 전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며 전기 생리학이라는 과학 분야를 탄생시켰죠. 이것은 응급의학의 기본 원리인 제세동기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초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원인을 탐구하려면 우리는 먼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